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면 증여하는 거지.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76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은 16년 5월 취득해서 1년 거주 중인 위례 장기동의 아파트고요. B주택은 17년 파리대책 전에 계약하고 20년 8월에 취득한 용산 한강로 3가의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다 단독 명의이고 양도세 비과세로 23년 6월까지만 매매하면 되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8,200이 나왔습니다. 위례 매매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증여로 하는 게 나은지요. 보유하기에 종부세 감당이 어렵습니다.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2주택 전략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지금 우리 구독자님 사연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금 보유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지금 고민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 세금적인 부담을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증여라는 걸 택해서 증여라는 걸로 우리 자녀분한테 모든 세금적인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자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년마다 이 증여를 받아서 늘어나는 이 종부세액을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아직 자립이 되지 않는 이런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고요. 또 증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실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남는 차액 갖고요, 부담이 없는 쪽으로 우리 자녀분한테 현금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충분히 위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상담을 받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시 한번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일단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A라는 부동산이 위례에 있는 종전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위례의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칭으로 한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라고 지칭을 그냥 임의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가 또 한 채가 있죠. 이 B라는 아파트는 용산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산역 앞에 있는 센트럴 효성 해링턴 아파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시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거래가가 뭐 34억 이상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거기에 한 60에서 70%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 재산세랑 종부세를 책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20억 이상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위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합산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약 8천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8천, 내년이면 뭐 한 1억 이상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증여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위례 아파트에서 그리고 용산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고, 위례 아파트 비과세 받고 매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용산 일대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위례 아파트를 매도하고 용산 쪽으로 전입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례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증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만약에 증여를 할 경우에 우리는
아들도 있고요.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이 두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사실 실익이 있을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위례 아파트, 아까 제가 앞선에 얘기 드렸던 꿈에 그린 아파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가액을 봤을 때 그 당시 2016년도에 약 한 7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양도가액은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약 17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대략 한 7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제가 보니까 한 10억 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억 5천.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자, 이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는커녕 오히려 중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중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원인 아들과 딸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비과세를 아예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존에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1억 정도. 지금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고 그러면 6년 보유를 함으로써 장특공제 받고 우리가 고가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한다면 약 한 1억 천 정도가 나옵니다. 1억 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아예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증여할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할 경우에 우리 중과 없이 그냥 기본 세율로 3년 이내에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약 4억 한 2천 정도가 나옵니다. 4억 2천.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여를 함으로써 저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중과 없이 기본 세율로 계산했을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들이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할 경우에 일시적 비과세 요건으로 우리는 아들한테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인 학생이 사실 같이 살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서 나가야 되며 지금 대학생이 사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대 분리하는데 요건이 필요하죠, 사실.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소득이. 그리고 이 채무, 부담부 증여로 만약에 받을 경우에 채무액 얼마입니까? 전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세가 약 8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8억. 그러면 8억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세당국에서 봤을 때 능력이 없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전체 증여로 보는 거예요. 전체 증여. 따라서 두 번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볼 경우에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전세 8억 채무액을 과세당국에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상환할 수 있는 소득 금액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환할 수 있는 소득 금액. 근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소득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세대 분리도 못하죠. 따라서 딸한테는 아예 증여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럼 무조건 아들한테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 또한 지금 대학생이 사실 공부하기 바쁜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냐 이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증여세도 사실 수중자가 내야 되죠. 아들이 내야 되는데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 얼마 받은 겁니까 지금? 이거 7억이 아니죠? 10억 받은 거죠. 10억. 이 10억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또 부모님이 내주셔야 되겠죠. 부모님이. 또 여기에 전세 8억에 대한 채무에 대한 또 취득세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대납까지 해줄 경우에 거의 4억 5천 나와요. 거의. 대략. 그렇다면 만약에 아들이 세대 분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기본 세율로 그냥 매도를 한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본다면 4억 2천이라고요. 거기에 증여세 4억 5천까지 한다면
약 8억 7천이라는 자금을 아버님이 대납해줘야 된다고요. 아버님이 어디서 발생이 돼서 아버님이 8억 7천을 지금 종부세 8천도 아까우신 분이 8억 7천을 어디에서 지금 대납을 해주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중과로 매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면 증여하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해주는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한 나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되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대인데 자녀들이 독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나이란 얘기예요. 이른 나이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권이 없는 자녀한테 모든 짐을 짊어지게끔 하시는 것보다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발판만 만들어 주셔야죠. 발판을. 왜 숟가락을 얹어 주십니까?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방법을. 왜 재벌 2세들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어렵게 모아놨던 자산들. 왜 재벌 2세들이 그 돈들을 다 까먹는 겁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하나씩.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능력이 있고 마음적으로 느끼면서 본인이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 때 이렇게 증여를 해주시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공시 가격이 10억이라고요. 10억. 그렇다면 아들한테 넘어올 경우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한 12억 13억 갈 텐데요. 12억 13억. 그 종부세는 아들이 또 낼 텐데 어떻게 내냐고요. 따라서 저는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는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세금 1억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매도 깔끔하게 하시고 남는 차액 갖고 용산에 있는 자금을 좀 활용하시고 거기에 또 남는 차액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증여하시고 자녀들 명의로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 체계적으로 하나씩 본인 명의로 밟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은 제가 상담 때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재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